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바야흐로 연애 리얼리티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일명 짝짓기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어요. 그중 화제성 갑은 단연 SBS 플러스 나는 솔로입니다. 2021년 7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고 현재 16기가 진행 중인데요. 화제성으로 치면 이번 16기가 으뜸이네요.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엄청 오래 한 것 같죠. 그만큼 끊임없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화제성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출연자에 대한 비난과 지적이 주를 이루잖아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개념 없다, 무례하다, 망종이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등등. 출연자의 무분별한 사생활이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이혼 사실을 숨기고 나온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작진이 출연자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10여 년 전 SBS 짝 시절부터 연애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반무당에 가까울걸요. 척 보면 아마 알 거예요. 방송에 투입시켜 놓으면 장기판의 말처럼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아마 다 알 겁니다. 검증을 잘 못해서 문제 있는 출연자를 섭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즘 말로 그 빌런이 될 만한 적임자를 잘 골라서 장기판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누구와 누가 붙으면 갈등이 벌어지겠다, 흥미진진한 그림이 나오겠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을 짜겠죠. 모든 것이 설정일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짜고 하는 거였다면 뭐 어디에서든 누구에게서든 이미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추기는 것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해봐, 맞장구 치고 그리고 뭐 밀고 당기고 그런 방면으로는 그 제작진이 선수들이잖아요. 나는 솔로, 가성비로 치면 예능 프로그램 중 가히 탑이 아닐까요? 보통 연예인은 회당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솔로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밝힌 적이 있죠. 방송 횟수와 무관하게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세금도 떼겠죠. 그러니까 6회가 방송되든 8회가 방송되든 출연자가 12명이니까 출연료로 1,200만 원이 지출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출연료가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붐씨 같은 연예인도 스튜디오 진행으로 회당 1,000만 원을 받는다는데 그런 거 보면 방송국 사람들 일반인에게는 돈 진짜 안 씁니다. 스튜디오 진행자 3사람은 매회 출연료가 정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출연자 면담하는 장소나 MC들이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장소나 동일한 곳으로 보이지 않나요? 테이블이 비슷하잖아요. 숙소만 통으로 빌려놓고 차도 본인들 차 타고 듣자 하니까 데이트할 때 밥값도 본인이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리얼리티를 포함해서 관찰 예능의 장점은 그 출연자들의 언행이 시청자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런 눈빛, 말투, 어조, 상대방을 참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저런 언행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MBN 돌싱글스 시즌2의 그 이다은 씨가 이렇게 머리를 자꾸 만졌잖아요. 머리 만지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정신 사납더라. 이 과한 손동작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분들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한편의 교과서입니다. 하면 안 되는 언행을 방송에서 다 보여주니까요. 이번에 화제 만발인 나는 솔로 16기의 최대 교훈을 꼽으라면 남의 말을 옮기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하지 말 것. 쌍쌍이 데이트를 하면서 본인들 얘기만 하면 되는데 16기는 유독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다더라,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전하죠.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분란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잖아요. 4박 5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까지 갈등을 빚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광수 씨, 영숙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야말로 혼자 열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닥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수 씨를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게 말이 많아지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수를 줄여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저는 남이 전하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누가 제 칭찬을 했다는 것도 또 반대로 누가 제 흉을 봤다는 것도 그 전하는 사람의 그 말투나 어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리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전하는 사람이 부풀리거나 축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말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되도록 전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는데 너 일 잘한다더라. 너 스타일 좋다더라. 이거 긍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제가 모르고 어떤 때는 이게 앙숙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으라고 전한 말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 당사자에게 100% 전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 그래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럴 때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그 사람에게 전하지 마. 이런 말 너무 찌질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까지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 2021년 12월 테레비평에 나는 솔로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기 남성 출연자 영철이의 태도 논란이 주제였어요. 누가 봐도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출연자이건만 여성 출연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러브라인으로 엮는 제작진의 편집, 왜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왜 중재에 나서지 않았는지 의문이었는데요. 실은 그 영철이라는 사람을 왜 섭외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었어요. 면접만으로도 어떤 성향인지 바로 파악이 되었을 텐데요. 태도를 커버할 대단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번 16기 영숙 씨 또한 파문을 일으킬 그 적임자로 제작진이 섭외했지 싶어요. 절박한 입장이라는 거 만나는 순간에 바로 눈치를 챘을 테고 그 절박함을 이용하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때도 누구누구 이길 자신 있어요. 직진할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사람 다루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고 자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방송에서 보여준 면면들을 보면 사회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지 싶어요.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 하는지 기본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숙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카피 제품을 팔고 있었어요. 일명 짝퉁이죠. 지금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그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의 그 SNS를 확인했을 텐데 카피 제품을 파는 걸 발견했으면 정리를 하라고 미리 조언을 했어야죠. 넷플릭스 솔로지옥 출연자 프리지아도 짝퉁 논란으로 한참 잘 나가던 날개가 꺾였었잖아요. 일단 SNS에서 뭘 파는 출연자는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짝퉁을 판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명약 관하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그리고 영숙 씨는 그런 게 크게 문제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나는 솔로로 떠서 유명해지겠다. 그러면 판매에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답답합니다. 이게 다 옆에 올바른 조언자가 없어서예요. 현재 중고등학교 무용 강사 일을 하고 있다던데 이와 같은 파장을 일으킨 후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거 이거 괜찮겠어요? 인성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인지도가 오르고 수익이 늘 수는 있겠죠. 인스타 팔로워가 벌써 3만이 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뜬구름 같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연예 리얼리티 출연자 중에 정말 잘된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반짝 화제가 되더라도 그때 그뿐입니다.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은 솔로지옥의 덱스씨 정도 아닌가요? 하지만 덱스씨는 솔로지옥 전에 MBC 피해게임 그리고 웹이에는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는 인지도가 올라간다 한들 잠깐이에요. 오히려 그 후에 후폭풍을 겪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솔로 제작진이 15기 중에 빌런으로 점 찍었던 출연자는 현숙 씨였습니다. 랜덤 데이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커플이 되어서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의 신념, 소신이죠. 이해는 되지만 말을 하는 방법 때문에 빈축을 샀던 거예요. 데이트를 할 때도 태도가 무례했고요. 거절과 사양의 차이를 몰라서 벌어진 일입니다. 남의 호의를 물리친다는 점에서 거절과 사양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이게 다 말을 예쁘게
예쁘게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연애 리얼리티 출연자 중에 말을 참 예쁘게 한다라고 느꼈던 분이 돌싱글스 시즌2의 윤남기 씨였어요. 제가 윤남기 씨를 보고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 그 나는 솔로 16기 상철 씨도 그 못지 않더라고요. 방송 후에 상철 씨 여자 보는 눈 참 없다. 상철 씨 도망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상철 씨가 인터뷰에서 그 자신이 바라는 이성이 고집스럽지 않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영숙 씨는 사람 됨됨이만 본다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또 상철 씨입니다. 상철 씨가 바라는 여성 오히려 정숙 씨 아닌가요? 고집스럽지 않고 예의 바른 사람. 사랑이 그래서 어려워요. 머리로 원하는 것과 마음이 끌리는 것. 전기가 찌르르 통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30대 때의 저를 끄집어내 보면 정말 이불킥을 할 일이 많습니다. 30대라는 나이가 그래요. 겉은 성인인데 속은 설익은. 그런데 본인이 설익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나이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30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0대 초반에 그 영숙 씨를 이해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영숙 씨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고통의 무게가 같다고 들었어요. 사람마다 밀어 닥치는 고통의 시기와 양이 다를 뿐이죠. 영숙 씨는 남보다 좀 일찍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